오, 맥북 에어 15인치 사야지. 사지 말까? 아니 그래도 올릴까? 좀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드디어 맥북 에어 15인치가 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정발하지 않아서 저는 직구로 구입을 했지만요, 이 제품에 대한 루머는 1년 전부터 있었지만 드디어 출시를 했어요. 이게 엄청 오랫동안 루머로만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이 남았고, 실제 미국에서 제가 WWDC 2023을 보고 있는 와중 그것도 새로운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 가는 길에 제가 주문을 해서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북 에어 15인치 언박싱,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할 맥북 프로 14인치를 사야 될까, 이 제품을 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시장에 가기 전, 실물로 보기 전에 이미 저는 주문을 한 상황이랄까요. 먼저 제각으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에 작년에도 제가 맥북 에어 14인치 M2 모델 요거는 기본형으로 구입했습니다. CPU 8코, GPU 8코, 램도 8기가, 256기가 모델로 구입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얘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대부분 얘는 미팅 갈 때만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 구입할 15인치 모델은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그게 서브 채널에서 할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보급형이 아닌 고급형, 거기서 램만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입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문한 금액은 $1,699. 한국에서 동일한 옵션으로 고르면 24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220만원 조금 덜 되는데, 거기서 관세나 배송비를 포함하게 된다면 조금 저렴하거나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죠. 원래 그냥 박스에 오지만 저는 이제 배송 대행지를 거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요 스티커 함께 발려줘서 왔고요. 이 테이프 때문에 잘 뜯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오, 거의 참치 해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뜯고 있거든요. 오, 쉽지가 않네. 뱃살 뜯고, 고기 저거 잡는 것 같나요? 소 잡는 것 같은 느낌 하고, 딱 맥북 에어 15인치. 내가 실버로 구입했나 미드나잇으로 구입했나 이걸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나 미드나잇으로 구입했는 것 같은데 왜 실버색이죠? 내가 너무 급하게 주문하느라 이거 잘못 주문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애플에서 실버색을 엄청 많이 쓰면서 거기서 좀 질려버려서 애플 제품은 요즘에는 이제 실버로 잘 구입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버면 나의 주문 실수인가? 스페이스 그레이? SPG가 스페이스 그레이일까요? 나 이거 미드나잇으로 구입한 줄 알았는데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CPU 8코, GPU 10코. 요거는 13인치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지만 15인치에서는 기본 스펙이고요. 16기가 업그레이드한 거 잘 들어갔고, 512기가, 그리고 한글 자판. 아닌데? 한글 자판 아니겠지? 저는 영문으로 선호하고요. 뜯어볼까요? 투투하네. 깔끔하게 잘 떼지고요. 이거는 물고기라 치면 어딜까? 이거 갈비 뜯은 건가? 지느러미 아닐까? 지느러미? 엥가봐요. 자, 뜯어봅시다. 뭐야, 냄새 조금 난다. 근데 박스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있는 걸까? 스페이스 그레이 맞네. 이게 박스의 색을 봤을 때는 거의 실버에 가까워서 사실 뭐 됐다, 이 주문 잘못했다 이 생각했는데, 맥북 프로의 스페이스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밝은 것 같아. 아닌가? 동일한 색상인가? 근데 이름 자체가 스페이스 그레이가 동일하니까 동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구성품은 모두 동일하죠.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애플 실리콘이 나오고부터 C타입 PD 충전만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애플 스티커 요거 들어있고요. 여기서 약간 다른 노트북을 뜯을 때와 느낌이 완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게 뭐냐? 충전기 너무 컴팩트하잖아요. 얘가 35W 충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은 프로급 이상으로 가면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뭐 65W, 90W, 140W까지 충전기를 써야 되지만, 그냥 M1이나 M2 시리즈는 엄청난 저전력이기 때문에 그냥 35W 충전기로도 풀스펙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13인치는 듀얼 충전기를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15인치는 기본 사양으로 2개의 USB-C 타입 포트가 탑재되어 있는 요 충전기를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형 플러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꼽았을 때도 좀 컴팩트하게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13인치 맥북 에어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딱 보기도 생긴 것 자체도 동일하지만 화면 사이즈가 13인치에서 15인치대로 커진 거, 그거 빼고는 모두 동일한 느낌. 크기에 비해 포트는 좀 아쉬워요.
오른쪽에 이어폰 잭이 있고 반대쪽에는 맥세이프 충전이랑 C타입 두 개 이렇게 있는데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좀 허전해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다. 크기 한번 비교해볼까요? 얘가 15인치 맥북 에어고 이게 미드나잇 색상 13인치 맥북 에어. 뭐 또 이렇게 보니까 크기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요렇게 가로로 조금 더 긴 모습이고 포트나 이런 건 다 동일해요. 그리고 맥북 프로 14인치 야 확실히 맥북 프로가 성능이 더 좋다 보니까 좀 더 묵직한 감이 없잖아 있네. 그리고 크기 차이는 세로는 이제 비교적 좀 작고 가로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 색상은 동일하네요. 스페이스 그레이라서. 오 두께 차이 꽤 나죠.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 프로는 밑에 여기 통풍구 같은 거 있잖아요. 맥북 에어 시리즈는 애플 실리콘의 자랑인 완전 저전력 그리고 저발열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펜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얇으면서 소음도 없는 펠리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조이고요. 맥북 프로는 펜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요. 반대쪽 모습도 이러한 모습. 프로는 이어폰 잭이 이쪽에 있네. 14인치 15인치 실제 무게는 0.1kg 차이지만 이 자체가 둘 다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맥북 프로가 훨씬 무겁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씩 들었을 때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고요. 맥북 프로 16인치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오 오히려 더 13인치보다 되게 얇으면서 크다 보니까 되게 평평한 뭐 A4용지 같은 게 바닥에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해요. 트랙패드가 큰 것도 마음에 들고 다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스피커 그릴 프로 시리즈는 왼쪽과 오른쪽에 14인치든 16인치든 스피커 그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이제 꽉 차 보이는 듯한 느낌인데 맥북 에어 15인치는 비교적 여기가 좀 허전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노트북 높이도 다르죠. 맥북 에어는 진짜 바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진짜 편안한데 맥북 프로는 상대적으로 좀 두껍다 보니까 약간의 포지션이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이 14인치고 왼쪽이 15인치 1인치 차이인데 화면이 훨씬 더 크긴 해요. 그리고 13인치 맥북 에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야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로 사면 안 되고 새로운 색상으로 사야겠다. 왜냐면 미드나잇은 새로운 제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구형 맥북에서 조금 리프레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이 많이 남긴 하지만 미드나잇이 훨씬 더 새로운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 에어에 대한 느낌이 나고요. 알았다. 조용. 여기 봐요. 베젤 높이도 13인치랑 15인치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아래쪽부터 시작하는 위치점은 동일하지만 위쪽으로 갔을 때 시원시원한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13인치 맥북 에어나 15인치 맥북 에어나 스펙 자체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M2를 탑재한 것은 동일하지만 출시 시기는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부 하드웨어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까보죠. 오, 이 록타이트가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좀 바뀌어 있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오씨, 왜 부서지는 소리 나왔는데? 와, 안쪽에 걸리는 구조물 보여요?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네. 예전에 인텔 맥북 프로 뜯을 때는 진짜 합판에 나사만 열면 바로 열렸는데 지금 안쪽이 안 열려요. 아니 이거 어떻게 열어야 돼? 미치겠네. 이거 새 제품 뜯으려니까 좀 무섭다. 이거 힘으로 뜯다가 무조건 부러진다. 이거 힘으로 안 하면 어떻게? 잠깐만 13인치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나머지 공간은 그냥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풀리거든요. 근데 위쪽은 잠깐만요. 분해법 좀 보고 올게요. 이 방법을 찾았는데 너무 간단한데요. 그냥 얘를 이렇게 당기듯이 밀어 당기면 빠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했던 구조물 있잖아요. 위쪽에서 아무리 잡아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구조물 때문이고 사이드에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나사를 안쪽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맥북 에어는 펜이 없는 펠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입구나 배기구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쓱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된다. 차이점이라면 13인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에 있는 구조물 이게 양쪽에 하나씩 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구조물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배터리팩 사이즈가 15인치는 크기가 더 커지면서 화면이 큰 만큼 배터리 타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3인치는 깔끔하게 배터리팩이 이렇게 쫙 벌려져 있는데 얘는 구조물이 한 겹 더 떼어져 있고요. 그리고 C타입 포트 2개와 맥세이프도 동일하고 힌지 쪽 나서도 15인치가 하나 더 많긴 해요. 그냥 단순히 합판만 분해했을 때는 진짜 구조물이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스피커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15인치는 스피커가 6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스피커 모듈 쪽의 위치만 좀 달라요.
확실히 이게 조금 더 크다. 여기에 M2와 여러가지 이제 각종 프로세서들이 있는 공간, 이제는 프로세서나 보드가 굉장히 작아지다 보니까 배터리 팩이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13인치가 출시하고 1년 뒤에 출시한 15인치 모델이지만 동일한 M2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판을 드러냈을 때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제 메인보드도 까보면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프로세서를 고정하고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런 나사 위치를 보더라도 아마 이 기판은 사실상 거의 동일할 거예요. 하루 사용했을 때의 후기는 결론적으로 큰 느낌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북 에어 13인치가 15인치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고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둘 다 사용했었는데, 저는 메인을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다 이거를 들고 출퇴근을 하니까 훨씬 얇고 가볍다라는 게 가장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맥북 프로 16인치가 거의 2kg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꽤 무거운데, 얘는 그것보다는 그게 상대적으로 가볍고 되게 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체감적인 차이가 컸다. 그러니까 맥북 프로 16인치는 들고 다니기에 좀 부담스럽다면, 얘는 들고 다니는데 역시 에어처럼 되게 얇고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면 크기 말고는 진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13인치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스피커의 차이가 확실히 다르긴 해요. 13인치와 비교하자면 사운드가 좀 비슷한 듯한데 저음이 15인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게 체감이 되었고요. 요것도 보면 13인치의 경우 2개의 우퍼가 들어가 있고, 15인치는 두 쌍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른 것보다 저음이 훨씬 더 웅장하게 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맥북 프로와 비교하자면, 그것도 14인치와 비교하자면 급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메인으로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색감 차이, 뭐 퀄리티 차이, 요거는 막 엄청 크게 체감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윈도우 랩탑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원대 저가형부터 몇백만원대 고가형까지 되게 많이 분포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맥북은 그냥 가격 자체가 이제 맥북 에어만 되더라도 가장 엔트리급이라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아요. 영상이나 사진 색보정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프로에 들어간 미니 LED 요거 이제 디스플레이 품질 차이보다는 화면 사이즈가 더 큰 게 훨씬 더 체감되실 거예요. 또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사실 이 품질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게 뭐냐면 베젤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15인치 맥북 에어도 그냥 쓸 때는 몰랐는데 프로와 비교하면 베젤이 두껍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쓰면서 놀랐던 것은 배터리가 진짜 미쳤어요. 아니 이게 오히려 맥북 프로를 쓸 때보다 만족감이 더 좋아요. 공식 스펙으로는 3시간 정도 차이긴 한데 실제 사용했을 때는 더 오래 가는 듯한 느낌. 영상 편집을 하면 M2 프로나 M2나 배터리가 빨리 닳긴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 성능 자체가 프로보단 얘가 조금 더 낫기도 하고, 문서나 인터넷이나 라이트한 포토샵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체감 배터리 차이가 프로와 에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맥북 프로 14인치 뭐 깨끗한 중고나 할인가로 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맥북 에어 15인치 새 제품의 가격, 요거 때문에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기본형으로만 구입한다면 가격 차이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와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급 옵션이나 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맥북 에어 15인치를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플 실리콘이 등장하고 나서 영상 작업자분들도 윈도우에서 맥으로 많이 갈아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맥북 에어 15인치 8코, 10코, 16기가 램에 512GB 옵션이 243만원, 맥북 프로 14인치 10코, 16코, 16기가 램 512GB 옵션이 279만원, 대략 3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거죠. 할인을 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깨끗한 중고를 생각하게 된다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맥북 프로 14인치가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게다가 프로를 구입하면 단점보다 얻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도 하죠.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는 1인치 정도 작아지지만 미니 LED가 들어가지,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스피커도 더 좋지, 포트도 더 많지, M2가 아닌 M2 프로가 들어가지. 단점이라면 화면 크기, 배터리 타임, 무게, 요것을 포기하자면 가격 차이에 비해 얻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건 맥북 에어 15인치는 그만큼 휴대성과 배터리에 큰 장점이 있다 보니 무조건 뭐를 구입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저는 다른 것보다 M2와 M2 프로의 사용자층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맥북 프로를 추천드리고, 핸드폰 정도는 M2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쾌적함의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영상 편집을 조금이라도 한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맥북 프로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어차피 요즘은 클램쉘 모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외부 모니터 하나 나중에 더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고성능 작업을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맥북 에어 15인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이유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이 맥북 에어 15인치가 출시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루머대로 하반기에 M3 칩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 그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나 맥스나 울트라보다 기본형이 먼저 출시를 하니까 그 프로세서를 탑재할 맥북 에어부터 리프레시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얘는 출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또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시기상 매우 아쉽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쉬워요. 원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SD카드 슬롯이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게다가 애플 실리콘은 작업용으로도 좋아서 입문용으로 맥북 에어를 많이 구입하실 텐데, 만약 그 SD카드 하나를 위해서 그 C타입 허브를 들고 다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끔찍해요.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맥북 프로를 구입하고 말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앞서 말했다시피 진짜 얘는 저는 맥북 프로 14인치와 고민은 할 거 크게 없이 그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시기죠. 시기. 13인치와 같이 동시에 나왔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시기에 나온 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 나는 게 프로보다 더 얇고 가볍다라는 것, 그리고 14인치와 화면 크기가 1인치, 정확하게는 뭐 1인치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긴 한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쓰다 보니까 또 쓸만한데 이게 참 시기가 아쉽단 말이지. 만약 M3가 나올 시점에 같이 리프레시 되어서 딱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M2가 나온 지 한 1년 넘었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렇지 15인치 맥북 에어 쓰면 쓸수록 매력 있어요. 맥북 프로도 훨씬 가볍고 화면도 크고 딱 좋은데 모르겠네.